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가식이 없는 연예인, 한국 예능계 대부 이경규 씨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예능계에서, 방송계에서 탑 중에 탑으로 쭉 지내오시면서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코미디언으로 출발했다가 개그맨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또 이제는 예능인이 됐어요. 이 명칭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능인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많죠. 그리고 뭐 출발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뭐 프로그램에서 코미디언 출신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방송 출연 정지 명단을 제가 공개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시장을 너무 많이 뺏어가니까 12명 정도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전 안 들어있었죠? 안 들어있어요. 저는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 유튜브 나와줘가지고. 김성주, 안정환, 이번에 새로 프리즌하는 친구 있죠? 김대호 아나운서? 네, 그 친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총 12명의 방송 출연 정지를 내렸고, 방송 법안이 곧 통과가 되면 통보가 갈 겁니다. 앞으로 좋은 시장이 열릴 거예요. 네. 그 인터넷에 그동안 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이경규 명언, 이경규 예능 어록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세히는 보진 않았는데요. 어떤 것들이 회자가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좀 알고 있죠.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그거 무섭거든요. 제가 정말 무서워요. 신념을 안 가지면 좋은데 신념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골치 아파져요. 제가 무식하다는 게요. 책을 많이 안 읽고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래서 무식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무식하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한 분야를 많이 했는데 이쪽 분야를 몰라. 그런 사람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쪽 분야를 이해를 못 하다 보니 이쪽에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이쪽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PD가 잘 못하면 떠나면 돼. PD가 신념을 갖고 프로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피곤해. 경험담이시군요. 다 피곤해. 여러 사람 피 말려. 그럼 자기가 딱 해보고 아니면 떠나란 말이야. 왜 여기서 자기가 끝까지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냐 이거죠. 신념을 가지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내가 아니다 싶으면 떠나라 이거예요. 요거 언제쯤 경험한 얘기인가요? 40몇 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방송으로 빗대서 말씀하셨지만 참 많은 사람에게 들어야 되는 말이기도 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공자님이 그랬나?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잘못하게 되면 이거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참 어느 분야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해야만 돼, 나여야만 돼, 이런 것도 잘못된 신념이겠군요. 그렇죠.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어도 하는 사람 많아. 내가 책을 꼭 내야 된다? 아니에요. 책 많이 나와. 그중에 내가 하나 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 내 책만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시고 그중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또는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 다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은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그게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오히려. 쟤는 못한다. 쟤는 아니야.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계속 해야 되니까. 쟤는 아닌데. 보면 딱 보여.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인연이 있어가지고요. 함부로도 버리질 못해요. 그러다 보면 엮이는 거예요. 그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주위에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그 자르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 떠난다니까 걔네는요. 좀 가주면 좋은데. 가주면 좋은데 안 간다니까. 잘라내도 안 간다니까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이제 이경규 씨처럼 이렇게 45년 동안 방송을 해오신 분이 아닌 그 과정에서 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닌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나요? 일단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사자들이 있어. 정직하지 못한 애들. 그 애들은 가만히 잘라버려야 돼. 그 사자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 얘기를 좀 나눠보면 돼요. 있는 척 하는 애들이 있어. 뭐가 많은 척. 척척척 하는 애들은 다 사자야. 진실하지 못하지. 얘가 뭘 잘한다. 그럼 옆에서 칭찬을 해줘야지. 자기가 막 칭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난 이런 게 있어. 뭐 저쪽. 이게 다 사자들이에요. 그럼 그런 건 접습니까? 접어야죠. 이 사람하고는 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가 속는다니까요. 뭘 척척척 하니까 저 사람 잘하는구나 해서 이제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도 하게 되고 뭐 투자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눈탱이 맞는 겁니까? 눈탱이 맞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아셨어요? 아니면 나쁜 경험을 한 다음에 아셨어요? 많이 맞았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대해서 오늘도 명언 하나 남겨주신다. 인간관계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이 인간관계를 우리가 좀 잘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아닌 것 같으면 만나지 마세요.
아닌 것 같으면 만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저 얘 안 만나면 친구 없는데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친구 없이 살아야죠. 차라리 그게 낫습니까? 이게요, 인간이 망하는 게 고독을 못 이겨서 망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운 거야.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거기서 사자가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외롭지 않아야 돼. 아니, 외로움을 내가 견뎌내면요, 면역력이 내가 있는 거야, 외로움에 대한. 그러면 누가 쑥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고독을 견디려면 이 책을 읽으라 이거죠. 이 책을 읽어야겠네요. 그럼요. 네. 이 철학책이에요, 철학책.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 이 책에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소확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대학형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도시락 하나 싸준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행복해한다면 소확형. 아니에요. 어머님이 계시는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대학형을 누리라는 거죠. 크고 확실한 행복이네요. 그럼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만 뭘 줘야지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데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줬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어머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도시락 안 싸줘도, 부모님이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부모님이 계신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운 학설, 소확형을 뒤집는 대학형을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많은 돈을 받고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가 아니고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나에게 일이 있다. 그럼요. 행복하다. 그런 대학형으로 가야 돼. 큰 걸 보고 가야 된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다 사소한 게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 다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 뭐 옷 입으면 지가 찍고, 그럼 지가 보고 지가 행복해하고. 오늘도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그냥 행복한 거. 그렇죠. 내가 오늘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이지. 이 먹는 걸 사진 찍어가지고 친구들 약 올리고 이러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들 약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SNS 올리면 다 보잖아요. 부러워하고. 예? 그런 데서 행복을 찾지 마라 이거예요. 타인을 통해서 행복을 찾지 말고 자기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라는 거죠. 그게 대학형이 주장하는 내 학설이라는 거죠. 이 속에 오늘 하신 명언 얘기가 많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어떤 큰 깨달음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죠. 어설프게 좀 깨달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은 깨달음에 대한 책이에요. 그럼 이 책은 누가 봐야 됩니까? 5세부터 95세까지. 잠이 안 오는 어린이 엄마가 이 책 읽어주면 애들이 좋은 책이에요. 혹시 개그를 짜시거나 혹은 프로그램을 하시거나 할 때 우리 사회의 어떤 뒤틀린 포인트나 이런 걸 찾아내고 풍자하기 위해서 뭘 노력을 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저희 집에 가면 OTT가 다 깔려져 있어요.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뭐 디즈니 플러스, 왓챠, 티빙 싹 다 있어. 쿠팡. 그래서 그거를 쫙 봅니다. 한 10분씩 탁탁탁탁. 요즘 뭐가 유행하는가? 왜 저걸 좋아하는가? 일반적인 그냥 연애 오락 프로도 쫙 보죠. 좀 누가 나온다? 뭐 이렇게. 저는 잘 되는 건 잘 안 봐. 망한 거만 봐. 망한 건 다 보십니까? 망하면 통쾌해. 진짜 망했구나. 내가 오징어 게임 지금도 안 봤다니까요. 오, 잘 되는 거 보기 싫어. 왜요? 싫어 그냥. 내가 잘 돼야지. 시즌 2는 안 좋대요. 보셔도 돼요. 그래요? 한 봐야지. 그렇게 해서 뭐 망한 프로라든지 아니면 요새 사람들이 뭘 좋아해서 저걸 왜 좋아할까를 본다든지 이렇게 관찰을 하실 때 뭐가 이렇게 탁 걸리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있죠. 공감이 탁 오는 데가 있어. 저건 공감이다. 그 공감의 포인트를 잘 찾아내야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공감이가 뭐냐 이거지. 그 보고 싶다 친구야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뭐였죠? 해피투게더 시즌 2였나요? 예. 사람 앉아가지고 전화해서 사람 오는 거. 생활 속에서 나도 생각하잖아요. 내가 친구를 불렀는데 난 몇 명까지 올까? 뭐 이렇게.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관찰 카메라를 싫어해요. 요새 정말 많아졌죠, 근데. 뭐 하는 짓이야? 카메라 10시간씩 돌려가지고 그거 갖다 붙이면 10시간이 뭡니까? 요새는 뭐 6박 7일도 돌립니다. 6박 7일 돌려가지고 재미없는 거 나가 죽어야지. 나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야. 요즘 2025년에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렇게 돼야 되는 방향이라면 어떤 방향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혈육을 이용한 프로들이 너무 많아. 아, 그런가요? 그 봐요. 저 이혼하면 저 돌싱 포맷 나가고 장가 안 가고 그냥 살고 있으면 미우새 나가고 부부 사이 안 좋으면 동상이몽 나가고 결혼 안 했으면 솔로 지옥 나가고 그리고 애 놓으면 슈퍼 그 나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떼고 나면 나갈 데가 없어.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거를. 예림이가 어릴 때부터. 근데 너무 많아 솔직히. 너무 많으니까 이게 좀 만들기가 쉽잖아요 생각보다는. 그죠? 섭외만 잘 되면. 그렇죠. 근데 이제 하시는 분들도 물론 힘들겠죠. 근데 그런 포맷이 너무 많으니까 매일 관찰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좀 새롭게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유명한 감독이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만드신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 제일 좋냐고. 다음 영화라고. 다음 프로그램이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 시대를 흔들어. 도시어부를 뛰어넘는. 아니 도시어부는요 느낌상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을부터 할 거예요. 아 다시 합니까? 네, 다시 해요. 아 네네. 그러면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좀 쉬었다 하는 거예요. 바다에 고기가 있는 한은 가서 잡아야죠. 그러니까 관찰 예능보다는 뭔가 새로운 트렌드가 나올 때가 됐다. 그렇죠. 그리고 나와줘야지 방송국으로도 시청자들이 돌아오죠. 안 그러면 OTT 쪽에서 제작비를 너무 많이 퍼부어요. 그러다 보니 다 그걸로 갚버렸어요. 그게 오히려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당연하죠. 물론 자본의 흐름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겠지만 너무 자본이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몰려버리면 거기도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좀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사람보다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있죠. 아 결국은 우리 좀 쓰세요군요. 한국 예능이 세계적으로 대박 나면 뭐 합니까? 내가 거기 없는데. 한 선생하고 나하고가 지금 문제지. 새로운 포맷이 나오면 우리 둘을 갖다 써야지. 코미디에 대한 이경규만의 철학은 뭡니까? 저는 사실은 생활 속의 공감 이런 걸 참 좋아하죠. 유머는 우리 인생의 활력소죠. 유머 있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즐겁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재밌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데 거기다가 큰 웃음까지 준다면 그건 큰 복이겠죠. 그래서 저는 코미디는 삶의 공감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감히 하고 싶고. 후배들 중에 이제 개그맨이나 혹은 예능인이나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거를 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해야 남들을 좀 더 즐겁게 하고 웃길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요, 내가 상대를 웃겼을 때 이 사람이 웃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즐거워야 돼.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하면 안 돼. 예능인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웃어? 나 즐거워. 그러니까 어떤 분들 있잖아요. 요리를 막 해가지고 남 주면 남이 먹었을 때 좋아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런 네. 사람 요리를 잘해요. 네. 그러니까 예능인이다. 내가 남한테 웃음을 주겠다 그러면 상대방이 웃었을 때 내가 과연 기뻐하는가? 기뻐하면 그 사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일단 스타트선에 서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그걸 잘해야죠. 그거는 안 돼. 이게 테크닉은 늘어요. 테크닉은 늘은데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재능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겠느냐. 사실 방송이 굉장히 냉정한 매체예요. 왜냐하면 이제 최고의 MC로 만들게 밀어줘요. 근데 대중이 안 받아들여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이 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럼 대중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부하면서 대중이 좋아하는 걸 한다. 그래도 아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중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끌고 가는 건 뭐냐? 그거는 뭐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씀드리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간을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웃겼을 때 행복함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대중과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대중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전 지금도 대중들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요. 그 대신 한 명이라도 떠나지 말라고 하면 안 떠난다니까. 거기 한 명은 치겠지. 아,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너무 배웁니다. 그 언젠가 한번 OTT에서 그 코미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심사위원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정색하고 쓴소리 하셨던 부분이 좀 이슈가 됐었어요. 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원숭이 교미를 해. 나 살다 그런 거 처음 보네. 내용은 몰랐어요. 나 내용을 모르고 봤다니까. 여기서 보고 있고 쟤는 저기서 하고 있고. 근데 원숭이 교미를 하는 거야. 동물의 왕국에서도 원숭이 교미는 안 보여줘요. 모자이크 처리하든지 보통 동물의 교미를 잘 안 보여줘요. 근데 얘들이 하더라고. 편집에서 많이 드러냈어요. 그거. 내가 대놓고 욕을 했더니 그게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회식할 때 또 불렀어요. 그 원숭이들. 너 왜 그런 짓을 하니 임마. 그래서 많이 야단쳤는데 그 야단이 도움이 돼가지고 시즌2에서는 잘했어요. 그게 기사로 엄청 많이 났던 게 기사로 많이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욕을 그렇지, 먹은 거야 그거예요. 라고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사실 개그맨 사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중에 하나가 군대와 같은 서열 문화가 있다 인 거거든요. 이걸 최초에 깨부신 사람이 이경규 선배님. 깨부셨다기보다도 여기가 사실은 계급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과장에서 부장이래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신입사원인데 어느 날 이게 사장이 돼 있어. 갑자기 인기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상하 관계가 인기로 결정이 되니 이 안에서 그걸 잡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계급 사회를 만든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스타가 되면 욕을 많이 먹어. 적이 생겨. 그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남자의 자격 때문에 이제 개콘에 특별 출연하게 됐어요. 나오는데 쭉 서서 복대서 인사를 하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나 그걸 처음 봤어요. 왜 집에 안 가고 인사를 해?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왜 인사를 해? 자기 코너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김병만이하고 여자를 불렀어요. 야, 왜 저러니? 옛날부터 해왔대. 하지 마라. 그냥 가라고 그래. 그 왜 서 있니 애들이. 쥐고 끝나면 가야지. 가수들 자기 끝나면 가요. 근데 왜 개그맨들만 그러냐 이거지. 너무 그 원시적이고. 그래서 내가 되게 야단을 쳤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뭐 안 하게 됐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위기에서 깬 게 아니고 제가 그 감자골 4인방이라고 있었어요. 김국진, 김용만이, 김수영이 얘네들이 이제 MBC로 넘어왔어요. 그때 그 MBC 코미디언스에서 많이 반대를 했어요. KBS에서 넘어오니까. 저는 그거 없었어요. 와라. 저랑 녹화를 했어요. 그런 거는 많이 문호가 개방돼 있어야죠. 잘하는 게 올라와야지. 왜 눌려? 그것이 이제 그 뭐 어떤 동기부여를 한다라고는 뭐 얘기하겠지만 그런 동기부여는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후배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 명실상부한 호통 개그의 1인자입니다. 사실 옛날에 이경규의 호통 개그를 못 봤던 사람들은 지금 뭐 박명수의 호통 개그 얘기하지만 박명수 형이 하는 개그가 어떻게 보면 오마주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박명수 씨가 하고 있는 호통은 비윤리적이고 돈을 벌기 위한 전형적인 자본주의에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제 몸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화를 내는 거기 때문에 감히 박명수랑 비교한다는 자체가 저를 분노에 떨게 하는 거죠. 아유,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는 거를 개그로 승화시킬 때요. 잘못하면 무례함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이 선은 어떻게 지키십니까? 사실은 그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젊었을 때 광고를 하나 하는데 광고에서 화를 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어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제품에도 고함을 질러요. 그거 대박 쳤어요. 잘 팔렸어요. 그게 어울렸다는 거거든요. 나한테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제품을 들고 화를 내지만 내 마음속에는 화가 안 났어요. 그거예요. 무리하지 않는 비결은 내가 화가 안 나 있는 거예요. 육체가 싹 다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화가 나고 여기도 화가 나고 이게 아니고 요 일부분만 화가 나 있는 거야. 나머지로 조절을 해야죠. 그래야지 선을 안 넘죠. 획가닥 해버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생방 같은 데 나가서도 뭐 욕을 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비 건 적은 없습니까?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누가 선배님한테 좀 무례하게 대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가끔씩 이제 그 화를 내달라는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책에도 내가 그 에피소드 적어놨는데 그 약국에 갔는데 약사가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나를.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 그냥 무섭다고. 사람들하고 많이 맞닥뜨려서 일을 하는 환경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거 누가 봐도 내가 좀 미움을 받게 된 상황이다 싶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작 엎드려야죠. 그럼 미안하다고 그래야죠. 무조건 사과합니까? 사과해야죠. 우리만 도망갈 데가 없다. 그럼 바로 꼬랑지 내립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사과가요. 제가 뭐 대화에 대한 책을 쓰고 그런 강연을 하다 보면 사과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어려워요.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가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뭔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도망가 버려요. 안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방법이군요. 상황을 모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상대방을 너무 심하게 내들려 놓으면 사과하기가 더 미안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돼요. 생활 속에서 대화하다가 화가 빽 나가지고 야뭐 이러고 나면 나중에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좀 돌아서야 돼. 화를 낼 타이밍에 화를 내지 말고 그냥 자리를 떠라. 돌아서야 돼요.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야 왜 이렇게 길어 녹화가 자꾸 재미도 없는 걸 왜 하라니 이거. 이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스타일. 네. 저 뒤로 가요. 재밌다. 재밌다. 지난번에 첫 녹화했는데 세상에 책을 주더라니까요. 그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거 다 해야 되는데. 아, 대본이 책이 왔습니까? 책이라니까.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이 남 얘기까지 다 적어놨어. 그 이만큼한 책이에요. 그걸 막 읽어보다가 말았다니까. 지쳐가지고. 다음 주 녹화 들어가는데 오늘 대본을 받았어요. 3분의 2가 줄었어요. 행복해. 얘기하긴 잘했구나.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좋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에피소드 버려야 돼. 근데 이 에피소드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제작비도 오버가 되고 재미도 없어.
그럼 이제 예전에는 화를 내셨는데 요새는 안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난주에 받은 대본이 너무나 두꺼워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조금 전처럼 했죠. 뒤에 가서 아니. 재민이 이거 하셨어요? 예, 했어. 아 요새 화 안 내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못 참았어요. 하다가도 내가 깜짝 놀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평생 못 고친다고. 못 고쳐. 야 300분 해가지고 80분 나가면 그럼 220분 왜 안 해 이거지 내 말은. 또 열받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누가 와서 시비를 걸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반대로 말하면 만만해 보이지 않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 건가요? 그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면 사람이 좀 만만해 보여.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만 딱딱딱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뭐 자기 있는 거 다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게 허접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잖아요. 침묵을 지키는 게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만해 보이지 허접해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대한다니까. 이제 이걸 조언으로 바꾼다면 누군가가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 고민인 분이 있다면 말을 좀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말을 줄여요. 봐봐요. 축구공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긴장 안 해. 공이 움직이니까. 근데 페널티킥 차게 되면 공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지가 난리를 쳐. 골프가 그러는 거예요. 골프 공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미쳐 달리잖아. 그러니까 침묵을 지켜주면 상대가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이 침묵을 잘 지켜줘야지만이 이 만만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술자리에서도 그냥 이게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들을 줄 몰라 인간들이 계획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외로울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독할 줄 알아야 돼.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되지. 분리불안이 있으면 안 돼. 강아지도 아니고 무슨 분리불안이 있어. 저 요새 딸을 키우고 다음 주에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이제 뭐 하나 둘씩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 예전에 선배님께서 예림이 키울 때 이런 마음이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들고요. 근데 실제로 딸을 키우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씀을 거의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요? 걱정되기도 할 텐데. No. 저는 일찍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예림이가 술을 좋아해요. 나는 깜짝 놀란 게 이윤석이 나 이예림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어요. 소주 한잔 할 거 아니에요. 예림이가 말고 있더라고. 야, 그 아버지 입장에서 딸이 네. 이 잔에다가 이 소맥을 해가지고 그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뭐라 하면 안 돼. 그게 성인이잖아요. 하나의 개체예요. 내 자식이죠.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고. 이 자식한테 모든 걸 바칠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얘기한 얘기인데 우리 딸이 일본을 하면 뭐해? 영어를 하면 뭐해? 내가 해야지. 제가 고민이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너 요새 공부는 잘 되니 어려운 거 없니? 아빠가 도와줄 거 없니? 이런 거 물어보고 제가 겪었던 많은 실수들이 있으니까 그걸 알려주고 이런 내가 겪었던 실수를 안 겪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저 예림이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예림이 결혼 전에 이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간지러운데 할 말이 있지. 딸의 사생활까지는. 근데 그게요. 자식을 이제 지금 8살이니까 이 크면 클수록 이제 품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돼. 짐승들도 다 크면 보내주잖아요. 자식 데리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저 집세도 비싸고 돈이 많이 깨지잖아요. 그럼 집에 있으면 되지. 근데 너무 관여하는 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죠. 관여는 하지 말자. 왜 관여는 하지 말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죠. 아버지가 성질이 더럽다. 한번 걸리면 죽는다. 이런 걸 한 번씩 강하게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림이는 저를 무서워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닐 것 같은데. 저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5년의 경력의 예능인 결혼식 주례를 굉장히 많이 봤을 것 같았거든요. 딱 3명 하셨더라고요. 강호동, 이윤석, 서경석. 그렇게 딱 3명만 하셨습니다. 근데 요새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젊은 세대에서 너무 안 좋게 변해가고 있어서요. 결혼이란 전쟁터에 나가면 뭐 2번 기도하고 뭐 바다에 나가면 3번 기도하고 결혼하면 4번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자꾸만 피하려고 그래. 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결혼을 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종족 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번식이 끊어졌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왜 그런가 하면 내 자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알아. 자식이 미래를 알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안 낳죠. 지금의 우리 성인이 됐을 때 불행할 것 같다는 느낌. 그렇죠. 아는 거야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식들을 결혼을 잘 안 시키려고 그래. 제가 여우 다큐멘터리 찍었거든요. 몇 마리가 산에 돌아다녀.
그럼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멧돼지가 새끼를 적게 낳아요. 죽을까 봐. 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좀 적게 낳아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게 되고.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30대 이런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들은 결혼해라 하는 것은 네 나이 거 봐라. 너 나이 먹으면 네가 아파. 누가 있어야 돼.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도와줘 있어도.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돼. 그래서 그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잘 진단을 해야 돼요. 뭐 아파트 줄게, 뭐 돈 줄게, 결혼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소용없는 정책이에요.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새끼를 낳았을 때 이 새끼가 잘 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지 결혼도 하고 새끼를 놓는다니까요. 부모한테 잘해주면 안 돼. 자녀들이 잘 클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주면 오히려 자녀를 많이 낳지 않겠냐. 결혼도 하고. 결혼과 사회에 대한 정말 훌륭한 의견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마지막 질문이고 공식 질문인데요. 인생을 쫙 돌이켜봤을 때 누군가에게 다시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거 하나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요? 남한테 잘하세요. 남한테 잘해라. 내 존재의 이유는 사실 내가 아니에요. 내 존재의 이유는 우리 집사람이고 예림이고 뭐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들이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러니까 남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요즘은 좋은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내 주위에도 보면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남한테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남한테 잘해주는 법을 일찍 배워라. 일찍 배워라. 그래서 이제 그게 덧붙여서 자기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 자기를 사랑해야 돼. 자기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건강하지. 자기를 사랑하는 놈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그죠? 몇 년째시죠, 방송이? 왜 이런 거 얘기할 때가 부끄럽죠? 한 40몇 년 한 것 같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사고 없이. 방송사고도 없었어요. 누가 내 대신한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저는 공중파 하다가 케이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케이블로 갔어요. 케이블로 갔다가 종편이 생겨가지고 종편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OTT가 생겨가지고 카카오로 갔다가 넷플릭스로 갔다가 또 유튜브로 갔다가 그러니까 플랫폼을 안 탄다는 얘기죠. 플랫폼에 관계없이 달려왔는데 유튜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해라 그러니까 못하겠어. 자유를 다 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래요. 유튜브. 네. 했다가 더 쫄딱 망했어요. 뭘 하셨는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킬링 무비라고 했었어요. 예. 얘가 영화 평론가로 나온 게 있었어요. 한 1년 했는데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알고리즘이 뭐예요 도대체?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냥. 아니, 시청률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 알잖아요. 대충 회사도 있잖아요. 이 알고리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 그 김영철 씨를 만났는데 유명한 배우가 나왔대요. 그 배우보다 자기 누나가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조회수 저하고 전혀 연관짓지 마십시오. 아 정말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500만 안 나오면 이경규 편은 망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백만이요? 500만이요. 500은 무슨 500이야. 50 넘으면 다행이에요. 아니 보통 누가 나와가지고 500을 찍었어요? 치과 원장님 중에 한 분이 우리도 이에 관련된 얘기 좀 하고 뭐 넘어가요.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저는 이거 다 내 이예요. 저는 오복 중에 하나인데 네. 친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씩은 다 했죠. 그죠? 임플란트도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예.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요? 그냥 타고난 거예요. 저기서 타고 들어가나? 편집이나 안 하면 다행이겠다 싶은 생각이. 유튜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직장인으로서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가 지금 프리랜서 생활한 지가 거의 10년이 됐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네네. 방송 일정이 없는 날에도 무조건 출근을 한다고 하신다. 네네네. 진짜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일이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해가 뜨면 무조건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제 침대가 있잖아요. 옆에 책이 한 권 있어요. 책 제목이 누우면 죽는다. 그러니까 누워 있지 말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집에 있어도 죽는다. 그러니까 나가면 갈 데가 있느냐? 갈 데는 없어요. 어디 가요? 그럼 제 사무실로 갑니다. 제 회사가 있거든요. 그걸 회사를 가가지고 시나리오 좀 적을 거 있으면 적고 책 볼 거 있으면 책 좀 보고 무조건 나갑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계란 2개, 사과 반 쪼가리 먹고 나와가지고는 일절 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어요. 누워있으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그것도 일정합니까? 보통 일정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눈 떠지는 대로. 예. 그럼 네. 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요. 일어나면 좀 앉아있어요. 누워있지 않고. 아 바로 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바로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영화 한 편 보든지 축구 한 편 보고 다시 잡니다.
정말 공무원처럼 매일매일 그래도 눈을 뜨면 어딘가로 출근을 하시고 요일도 상관없이 주말도 다 나가시는 거죠? 주 7일 근무입니다. 일요일 날 나갑니다. 뭐 낚시를 가든 어디 놀러 가든 무조건 나갑니다. 우리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 대신 우리는 또 이 지혜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신을 항상 맑게 하기 위해서 항상 끼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잠은 충분히 주무시고 깨어있는 시간에 확실하게 깨어있고. 예. 근데 그게 진짜 현대인들한테 필요한데 다들 좀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너무들 고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인슈타인? 저는 뭐 한 7시간,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자줘야지만이 바이오 리듬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네네. 하나는 한 번도 녹화를 펑크 내신 적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세요.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뭐 정말 갑자기 차가 막혀서 늦는 일도 있고 아니면 아파서 못 나가는 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안 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가장 아팠을 때가 붕어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할 때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까지 갔어요.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녹화하고 가서 수술했어요. 그 다음 주 녹화는요? 와서 했죠. 퇴원하고 예, 바로 와서. 의사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상관없어요.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몸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방송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리에 비우면 안 된다고. 한 주 몸이 아파가지고 쉬겠다며 다른 사람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이 잘해. 그럼 제작진이 갈등을 하기 시작한다니까. 그거 드러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와. 그러니까 항상 자리에 다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20년 전 얘기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남자의 자격 하기 전에 KBS에서 아빠들의 무슨 토크 프로 같은 거 하나 하셨어요. 있었어요. 예. 거기에 저 한번 부르셔서 예. 그 녹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야 빠지면 안 돼. 대타가 정타되는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밌게 말씀하시는 표현으로 뭐 대타가 정타된다. 빠지면 누가 와서 내 자리를 채가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그걸 다른 시각에서 보면 성실함이신 거잖아요. 성실함이 연예인한테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까? 중요한 덕목이죠. 저희 아버님이 미군 부대에 계셨어요. 미군이 뽑은 가장 성실한 한국인의 아버님이 뽑혀가지고 표지 모델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좀 DNA를 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성실함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 반드시. 후배 연예인들 중에 야 얘는 진짜 성실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성실하다? 최민식? 민식이 정말 성실해요. 영화에 대한 자세라든지. 걔는 같이 술 한잔하게 되면 3시간 앉아있으면 3시간 영화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 그 직업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아주 성실한 친구다. 예능인 중에 누군가요? 예능인들은 다 성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를 뭐로 메꾸느냐가 큰 차이가 나니까 예능인들은 막 거의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인생은 다 종이 한 장 차인데 그걸 뭐로 메꾸느냐의 승부. 그로 메꾸느냐의 승부가 나는 거예요. 골프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타이거즈가 되느냐 마느냐 그게 종이 한 장인데 그 종이 한 장은 뭐냐 이거지. 그 중에 하나가 성실이 아니겠는가 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오늘 저도 딱 7시 약속인데 정확하게 오셨어요. 딱 정확하게 좀 더 일찍 왔는데 사실 지하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오잖아요. 저희 대학 다닐 때 연극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이해랑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저한테 하시기를 우리나라 연극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난 뭐 희곡이 안 좋아서 그런가? 배우들이 연기를 못해서 그런가? 왜 연극이 발전을 못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배우들이 늦게 온대요. 칼같이 약속을 지켜야 된대. 그때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이쪽 계통이 있게 되면 진짜 약속 하나만큼 칼같이 지켜야겠다. 이런 맹세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럼 뭐 감기 몸살 같은 것도 안 걸리시나요? 주사 맞고 해야죠. 주사 맞고 바로 다시 오나요? 주사 맞고 여기도 하나 좀 뭘 또 지금 정보를 하나- 보여주시려고? 아니, 주사 맞고 왔다는 걸 오늘도요? 아니 어제 맞았어요. 어제? 예. 지금 감기 몸살 걸리셨군요. 아니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죠? 아 의심 안 해요. 아니 눈동자가 약간 뭐 좀 의심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주 뭐 결정적으로 막 그런 건 없었어요.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김용만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축구를 해요. 그 연예인 축구 하다가 발 부러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송 쉬었잖아요. 그럼 뭐하러 축구를 해? 아니 축구하게 되면 다치잖아요. 다치면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걸 안 했어요. 왜 요새 어떤 트렌드를 보면 뭐 하라고 이렇게 죽을 똥살똥 열심히 사냐 뭐 설렁설렁 좀 편하게 뭐 쉬엄쉬엄 일하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잘 안 되는 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잘 된 사람 못 봤어요. 시험시험 해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열심히 해도 될 똥말똥인데
자기가 정말 재능이 있고 운이 좋으면 시험에도 안 되나요? 안 되죠. 아니 손흥민 선수가 설렁설렁해요? 지금도 공을 차잖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추세겠죠. 아무래도 너무 자기 일하는 거에 미쳐서 일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자기를 갖다가 좀 쉬게 해주면서 하자. 힐링 뭐 이런 거. 이게 충전을 자꾸만 배터리 완전히 방전시키지 말고 한 칸 남았을 때 또 2개 방전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냥 그 정도인 거지 뭐 힐링을 위해서 설렁설렁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쉬어본 적이 없어요. 쉬어본 적도 없고 쉴 줄은 모른다고 쉴 줄 모른다니까요. 말씀하시는데 힐링 캠프를 하셨네요 또. 아, MC는 힐링이 없는 힐링 캠프인가요? 아유, 그거 녹화하면 킬링이야, 킬링. 와, 그냥 엄청 고생했네, 그거. 야외에서 하니까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걸 막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거 힘들었어요. 한이지만 잘 됐어요. 이게 또 성실해야지 또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성실하시는 분들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십니까? 열심히 운동하죠. 헬스하고 다음 달 정도 돼가지고 수영을 다시 한번 해볼까. 수영을 배운 이유는요. 도시호흡 할 때 혹시라도 물에 빠지면 살아나오려고 수영을 따로 배웠어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오래 낚시를 하셨는데도 수영은 그렇게 바닷가에 많이 안 갔어요. 제가 바다 위에 7년 있었어요. 땅끝 마을만 3번 갔어요. 코스타리카, 알래스카 전 세계를 돌았어요. 정말 촬영 아니면 안 가볼 곳을 가셨네요. 안 가. 저는 해외여행을요 100번 해외에 나가면 거의 95번은 촬영이에요. 그 만약에 명절이 와서 사모님께서 이번 명절에는 어디 해외여행 갈까?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촬영이 없으면 안 가요. 촬영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비행기만 제가 몇 번 탔겠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 합치니까 1200번? 1200번이면 대한민국 외교관도 1200번 안 탔을 것 같은데요? 1200번에다가 다른 나라 비행기까지 합치면 한 1400번. 안 가본 대륙이 남극밖에 없어요. 근데 선배님께서 여러 명언들을 남기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보고 이해가 안 된 게 있어요. 왜냐면 선배님이야말로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한 거. 나대지 말라고 하신 게 있더라고요. 김대희라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녹화가 끝났는데 내가 그랬을 것이고 야, 너 오늘 방송 잘하더라. 저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막 잘하는 거라고. 나대지 마라 이거야. 이게 나대는데 웃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나대는데 안 웃긴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나대는 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피해만 준다니까. 그래서 이 나대면 안 된다는 뜻도 있는 거죠. 그리고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연예인이고 연예인이 공인이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이 바뀌는데 그 합류하는 거지. 내가 세상을 바꾼다 이거는 힘들어요. 그런 거 나대는 거라니까. 나대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되면 완전히 가는 거지. SNS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줄 몰라요. 하면 잘못될까봐. 부모님이 잘못 그게 해가지고 도시여부에 나오던 친구가 방송을 출연 정지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하나 올렸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잘못 올렸어. 왜 올렸는지도 모르겠는데 검은 화면에 올라왔어요. 아무 말도 없이 검은 화면만.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뜻이냐 이거지. 그거 내가 술 취해가지고 잘못 건드린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내가 그런 걸 다 할 줄 알았으면 이거 달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많은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나대지 마라의 뜻은 어쨌건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넘어서는 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걸 하지 말아라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경규라는 연예인이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좀 정이 없고 후배들을 많이 안 챙기고 녹화 딱 끝나고 나면 그럼 뭐 대면대면하게 사는 그런 이미지도 있으시거든요. 이걸 바꿔볼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토크쇼를 한다든지 게임 프로를 진행할 때는 먼저 오신 분들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친해가지고 방송이 아주 사적인 방송으로 굴려갈 확률도 있는 거예요. 시청자들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실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거기서 너무 농담을 세게 했어. 그럼 들어가가지고 더 세게 해야 돼. 그럼 안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수인 대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 참 너무 냉혈하다. 방송만 이용해 먹는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사실은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니 다 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분야에다 스파이들은 다 꼽아놓죠. 언제든지 전환을 할 수 있게. 전화하고 그쪽 시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책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매사 긴장을 놓지 않는다. 그리고 말을 줄이고 고독을 연습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경규가 말을 줄인다니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노후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잖아요. 물론 건강도 해야겠지만 혼자 있을 줄 알아야 돼.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혼자 있는 거를 즐기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사교성이 있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혼자 있게 되면 분리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혼자 있는 습관을 많이 키워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혼자 있을 때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면 그렇죠. 만약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취미가 없는 분들은 취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혼자 계실 때 뭐 하십니까? 낚시요. 낚시 안 하실 때는? 낚시요. 골프는 4시간밖에 못해요. 낚시는 장박을 합니다. 4일, 5일, 어떨 때 한 달도 해요. 뭐가 그렇게 재밌나요, 낚시가? 사실 제가 몇 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잘 안 되죠. 그게 사냥에 대한 욕구, 그 DNA가 몸에서 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린 때리잡아야겠다는 게 강해요. 인간의 어떤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악마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은 낚시를 해서 풀어주는 게 좋아요. 낚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굉장히 여러 번 했거든요. 나는 재미를 못 느꼈는데 도대체 재미가 뭐냐? 근데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처음으로 설득력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한테도.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 직업이 일이 꾸준히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참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방송 일이 끊긴 적은 없지 않으신가요? 방송이 끊어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하나는 붙잡고 있었어요. 그 비결은 뭔가요? 비결이라기보다도요. 사실은 매년 항상 위기였어요. 제가 볼 때 위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MBC에서 제가 KBS로 넘어갈 때 일요일 밤 담당 PD한테 얘기를 했어요. KBS로 간다. 붙잡아라 이거지 내가. 네. KBS로 간다. 그러니까 형 가세요. 에?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래. 그래서 난 진짜 간다? 진짜 간다고도 안 잡혔다라고. 내가 했던 일요일 밤을 한 10몇 년을 했는데 그걸 손을 놔야 되잖아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 상실감이 좀 크셨군요. 그죠. 왜냐면 KBS 넘어와가지고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 위기잖아요. 남자 자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남자 자기 잘 되면서 남자 자기도 끝났잖아요. 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뭔가 특징적인 프로그램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그 순간 자체를 위기로 보시는군요. 위기로 보는 거죠. 와 이거 어떡하지? 끝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 제일 위기예요. 지금 특별하게 하는 게 없어. 뭐 내세울 만한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지금 없어요. 아, 근데 워낙 세월이 오래돼서 그런지 지금도 뭔가 한 5개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몇 개 하는데 이거다 하는 게 없어요. 아, 예전에 남자의 자격이나 일요일 그렇죠, 일요일 밤 같은. 그렇죠. 이게 사실은 방송국의 흐름이 잘 안 돼. 공중파나 이 종편이나 여러 가지 채널들 요즘 많이 안 봐요. 프로그램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유튜브에도 도전을 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했는데 유튜브도 어려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4, 5년을 주기로 해서 40년 동안 열 몇 번의 위기가 왔었어요. 한 연예인이 살아가면서 하락세다, 인기가 간다, 위기가 왔다 이런 그 기사가 난 게 제가 아마 처음으로 제가 났던 것 같아요. 이경규 위기론. 그러니까 누구죠? 나 유재석이나 이런 친구들 부러워하잖아요. 왜요? 걔 런닝맨이 몇 년을 뛰고 있어요. 그리고 아는 형님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죠. 지금 10년 넘었죠. 예, 저는 한 프로를 10년 이상 한 적이 없어요. 임팩트가 굉장히 셌던 거였군요. 예, 임팩트만 세게 때리고 워낙 세게 때리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렇게 슬럼프가 올 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 프로그램에. 예,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또 이게 나이 먹어서 오는 슬럼프하고 젊었을 때 오는 슬럼프하고 다르더라고. 아,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손을 좀 놓을 수 있겠구나. 히트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꾸준히 가자.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그래서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골프를 칠 때 골프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생각을 했죠. 이 골프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자. 그래서 골프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네. 아무도 안 하는 시절에. 그거 성공해서 정말 많이 생겼죠. 그게 제목이 골프의 신이었어요. 네. 낚시도 그랬어요. 낚시는 맨날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낚시 프로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건 또 뭐냐.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좋아하시는 쪽에서 답을 예, 찾으시는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다음 스텝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이번에 책을 내셔서 이 책과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하실지도 굉장히 궁금한 지점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는 제가 해외 공연을 다니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이경규 쇼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2,000석인데 이걸 매진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이거 해외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공연을 하는 거죠. 하고 그날 공연장에 오신 분 집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에 살면서 애완 같은 거를 촬영을 가지고 가져온다. 오.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기획을 한 적은 있죠. 그래서 이 책을 한 권 내므로써 책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토크로 좀 풀어주고 이걸 가지고 공연도 뭐 이런 생각은 조금
했더랬죠. 아직은 그냥 기획 단계인 거고. 예. 왜냐면 지금 40대, 50대, 60대가 제 시장이에요. 80대, 90대까지. 근데 외국에서 자리 잡은 분들이 50대, 60대가 제일 많아요. 관객들이 꽉 차더라고. 그럼요. 그 세대는 이경규를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저랑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공감하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배우도 아니고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해외 공연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있죠. 명언 얘기를 하나 더 여쭤보자면요. 이런 명언도 하셨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데 나훈아 선배님이 박수 칠 때 떠났어요.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됐어요. 나는 한 명이라도 박수 치면 끝까지 있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박수 칠 때 떠난다고 그랬어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꿈꾸지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내년 5월에 간둘 겁니다. 은퇴 선언을 하면 최소 잘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뭔데 관둬? 그러면 예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끝까지 해야 돼. 엊그제 누워서 하는 프로그램 나가봤어요. 눕방. 이 좋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병원에서 입원해도 그걸 하면서 방송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난 가능하겠구나. 예, 병상일기. 제가 볼 때는 옆병상 아저씨 인터뷰 하실 것 같습니다. 잠깐 일로 와. 몇 마디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끌어들이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나가면 사람들이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차피 이제 고령화돼 가지고 실버 사업이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일본 영화 중에 플랜 75라고 있어요. 그게 뭔가면 75세에 죽으면 장례도 치러주고 돈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을 붙여줘 가지고 매 저녁에 전화를 해주면서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75세에 죽어야 돼. 야, 그런 영화가 나온다니까요. 한국 사회는. 근데 아이들 부족한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고령화 쪽이 더 심각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때가 지금 고령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1세대 60 위로 해서가 아마 오래 살 거예요. 그 영화에 대한 미련은 아직도 있으신 거죠? 그 미련이 아니죠. 미련은 안 되는 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걸 미련이라고 그러고요. 계속 하실 겁니까? 준비를 했었어요. 영화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시나리오 개발을 스톱했다가 코로나가 다시 풀리면서 지금까지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고 올 초에 시나리오가 탈고가 되면 본격적으로 배급사 혹은 투자사 그다음에 지인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문화사업에 투자해라. 무슨 영화를 만드는 게 목적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상업적으로 거대한 성공을 거두는 영화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진짜 사회에 아까 플랜 75처럼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가 목적입니까? 어떤 꿈이 있으신 건가요?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싶은 어차피 흥행을 하려면은 어려워요. 오히려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영화를 만들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화 끝내고 다음 영화는 감독을 한번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 영화 시나리오를 개발을 해서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그 미국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라고 계신데 지금 90몇 살이에요. 아직도 작품 활동합니다. 와와와 이것 때부터 지금까지도 영화 감독을 하고 배우를 하는 걸 보면 야 예술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나이에 영화를 하고 작품 보면 나이를 먹으니까 카메라가 들이대면 그림이야. 대사도 많이 안 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표정에서 다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영화에 들어가는 걸 다 찾아야죠. 정말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유쾌하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직업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놓으면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걸 놓으면 안 된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수를 한 명이라도 치는 동안 남아있는다. 그러니 조회수 10명이 봐도 끝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10명이나 봤네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 연예계에도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뭐 개그맨, 가수, 아나운서 되고 싶어서 들어오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업계는 그래요. 뭐가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손흥민을 꿈꿀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자기가 분야에 1인자가 안 되더라도 그걸 하고 있다는 자체를 좀 만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축구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이한테도 절대로 국가대표라든지 신경 쓰지 말고 클럽 축구 구단에 우승을 하고 이렇게 해라. 그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죠. 그리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그 어려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너의 즐거움을 찾아라. 그렇죠. 결과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죽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재미를 느끼면서 가야 된다니까요. 직장 상사가 막 뭐라고 그래도 요것도 삶의 하나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 즐기면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결과를 그렇게 중시 여기는 것보다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아, 어렵죠. 근데 결국은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잘 됩니까? 잘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살아보니까 제 나름대로 살아온 과정들이 뭐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성공한 것도 있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형님하고 방송을 할 때마다 혼났던 것 같아요. 근데 혼났던 말씀들이 제가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기억이 날 정도로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사실 우리 연예인들이 좀 개인적인 것도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하러 조언을 합니까? 저 사람이 괜히 나 미워할 수도 있고 한데 대부분 안 하고 넘어가거든요. 제가 한 번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없지만 그때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화성인 바이러스 할 때 김구라 나 김성주였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성주가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제 밥을 먹을 때 내가 농담 삼아 얘기를 했어요. 야 성주야, 구라하고 나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웃기는 대기라면 네가 꼴찌야. 네가 왜 웃기려고 하니? 넌 그냥 웃어라. 부담을 갖지 말고 넌 잘 웃어주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너무 웃기려고 달라들지 마. 걔가 그 다음부터 잘하더라고. 내려놓으니까. 잘하고 있잖아요. 후배들한테는 가끔씩 제가 한 20년 됐나? 후배를 이렇게 보니까 별로 재능이 좀 없어 보이더라고. 이민 가라고 그랬어요. 이민 갔어요. 정말로요? 그 과정을 즐기면 안 돼. 세월이 날아가잖아요. 아니, 너무 말씀 다르신 거 아닙니까? 방금 5분 전에는 과정을 즐기라고 하셨는데. 이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이 얘기했다가 조금 전에 이 얘기 뒤집어야 돼. 그게 매력이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니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즐긴다고 해서 하면 안 돼. 그게 힘들어요. 과정을 즐기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아닌 것 같을 때는 과감하게 접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순도 높은 대가들의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예능의 대부, 또 최근에 저서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으로 돌아오신 이경규 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깊은 생각이 담긴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